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5일 손상TV의 정치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우파 분열의 주범이 국민의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15 부정선거를 부르짖는 국민들하고도 선을 그었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항거하는 국민들하고도 선을 그었고, 아스팔트 위에서 지난 4년간 문재인 퇴진을 부르짖는 국민들을 향해서 거구다, 털딱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서는 자칫하면 후보 간에 분열이 생겨서 국민의힘이 쪼개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참으로 아사리판입니다. 이거 진짜 대선 승리를 위한 정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러다가는 본선에 나가기도 전에 당이 4분 5일 돼서 그것도 아니면 대선 후보 중에 누구 하나 튕겨져 나갈 것 같은 조짐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파 국민들은 제1야당이 중심이 되어서 좀 매끄럽게 야권 단일화를 이뤄내고,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내고, 모든 우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난리법석인데, 정작 국민의힘은 개판 2분 전입니다. 1분 전입니다. 개판이 됐습니다. 지금쯤 완전히 후보 단일화가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몰고 나가서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이후에 또 안철수와 또 국민혁명당과 우리공화당과 군소정당까지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지도력이 필요한데, 개코나 저것 집구석도 제대로 지금 못 운영하고 있는 이 꼬라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전신만신 지멋대로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이준석이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관위가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관련 판단을 내리면 후보가 다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준석은 또 언뜻 보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와 나머지 그리고 최재형, 윤석열 후보의 대립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서 윤 후보도 선관위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취지인데, 선관위가 키를 쥐고 있고 표결이 된지 저는 합의든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홍준표, 유승민 등 국민의힘 대권주자 7인은 이준석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경선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장성민, 박찬주, 장기표, 이른바 국민의힘 대권주자 7명이 오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달은 정홍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서병수, 경준이 원안을 그대로 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선 일정을 중단하고 이날 오후로 예정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쯤 됐겠네요. 공정 경선 서약식을 포함해 선관위의 모든 일정 또한 보이콧하겠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달은 공동성명에서 당 선관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준비위원회 원안을 즉각 확정하라면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아니 받아들여질 때까지 7명의 후보들은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참, 당장 오늘로 예정된 공정 경선 서약식을 보이콧하는 명분은 서약의 대상이 될 경선 룰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정 경선과 결과 선곡을 다짐하는 것은 앞뒤가 많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들 7인의 경선 일정 보이콧 공동성명은 역선택 방지 조항 결정을 앞두고 압력을 넣기 위한 성격이 강해 보이지만 실제 경선 하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선 하차해보면 그대로 미루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홍준표, 유승민은 계속 선관위를 공격해왔기 때문에 경선판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그냥 위협 좀 하고 경준이 원한 확정으로 이끌기 위한 뭐 일정분의 뭐 시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지금 12명인가 13명인가 뭐 이렇게 있대. 그 중에 7명이 이 보이콧에 가세를 했는데 그간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긍정적이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최근 경선 일정 보이콧은 비판하면서도 룰과 관련해서는 경준이 원한 유지를 뭐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어젠가 밝혔어요. 입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당의 공식 행사를 보이콧하는 행태야말로 구태 정치라고 비판하면서도 경선의 룰이 모든 후보에 완벽히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우리 캠프 역시 역선택 방지를 주장한 바 있으나 정해진 룰을 바꾸는 것이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멈추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교안 전 대표 측도 선관위가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후보들이 이견이 있어도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이것이 제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주장하는 이 캠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역시도 당 경선 룰 갈등의 핵심인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당의 결정에 승부가 따르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 속내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윤석열 후보 측을 공격하고 지금 이 문제가 경준에서 경선이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난 1일인가요? 장제원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분들의 의사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지지자들의 열망을 저는 받들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면 윤석열 후보 측이 얘기하는 그 룰을 따라 달라는 거고 안 따라주는 사람은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역선택 문제는 지난 1일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각 캠프의 의견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 결과 3대8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후보는 3명이고 빼자는 후보는 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명은 선회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윤석열 캠프 측이고 나머지는 거의 빼자는 쪽입니다. 다수결로 하면 빼자는 주장이 더 많은 겁니다. 때문에 앞서 경준이도 빼자로 입장을 정리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상 1위인 윤석열 전 총장 쪽이 넣자는 쪽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인데 정홍원 선관위가 재투표를 통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홍원 위원장은 기본적으로는 직업 정치인이 아닙니다. 총리 뭐 이런 관료 출신들 아닙니까? 관료 출신이 뭡니까? 시끄러운 거 이런 거 싫어하는 거요. 그리고 강단 있게 빡 자르고 가자 이것도 힘든 거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료 출신의 특성상 정홍원 총리가 큰 목소리를 내고 만약에 특정 정치인들을 압박하면 자칫 그것 때문에 이 당대 경선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 고민.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따라서 정홍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의견 집약상으로는 빼야 하지만 지지율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측 입장을 무시하기 어려운 형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정홍원 위원장이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사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윤석열 캠프 쪽에 윤석열도 똑같을 겁니다. 내심 말은 그래야 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역선택,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윤석열 캠프 쪽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100% 저거 좌파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역선택 들어오면 자칫하면 윤석열이 예비 경선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우려가 지금 밖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막 넣자!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경준이 원안을 바꾸려면 모든 총대를 맬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선판이 깨지는 모든 책임을 감수할 처지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정홍원 위원장이 이걸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더 심각하게 본다 그러면 만약입니다. 저 역선택에 의해서 윤석열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을 하면 국민의힘에 남아서 백의종군 하겠습니까? 아마 그 캠프 내 이쪽 저쪽에 막 쑤셔대서 나가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캠프에 단순히 국민의힘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야를 불문하고 저 좌파들까지도 막 다 들어와 있는 게 지금요. 제 판단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 캠프 내에서 난리 법석을 때려서 분당이나 탈당의 묘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홍원 위원장은 이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서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런 꼬라지를 보다 못해서 정홍원 위원장이 호소문까지 내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지금까지도 갈등은 쉽게 봉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준표 의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역선택을 내세워서 반쪽 국민 경선을 하자고 하는 시도는 어떤 형태로도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도 정홍원 선관위가 후보들을 불러 모아서 공정 경선 서약식을 한 뒤에 경선 룰 재투표를 한다는 것은 코미디라면서 경선 룰도 모르는데 뭘 서약하라는 거냐며 윤석열 후보 추대를 서약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은 한 발 더 나가서 정선관위원장에게 세 번째 경고하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 경선 룰을 바꾸겠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야, 지금 현재 유승민하고 홍준표 쪽이 가장 강력한 주장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역선택을 내세워서 반쪽 국민 경선을 하자고 하는 시도는 어떤 형태로든 배격돼야 한다. 그리고 유승민이는 경선 룰을 바꾸겠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윤석열 캠프에 선대위원장으로 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지금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서는 홍준표나 유승민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좌파 쪽의 이야기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상태를 보면 역선택 있습니다. 확장성 아니에요. 좌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재명 54점 몇 프로 보십시오.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대선 후보자 두 번째 지역 순회 경선을 세종 충북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어제 첫 경선이었던 대전 충남에서 가반 득표로 압승한 이재명이가 기세를 몰아서 오늘 세종 충북에서도 50% 중반대 득표를 얻어서
경선 초반 대회에서 기선을 잡겠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칫하면 여권의 후보는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러면 야권에서는 이재명을 이길 만한 후보가 누군지 이제 이 주판화를 뚫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빨리 집구석 정리 좀 하고 제발 이제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당내 투쟁 내전에 시간을 뺏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편은 지금 이재명으로 굳어가고 있는데 지금 앉아서 외부의 공격이나 당하고 안에서도 전열이 안 돼서 세력안에 헛소리를 하고 자빠진 이 제1야당을 보면서 과연 내년 상구대선에 야권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는지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경선 룰은 그대로 맡겨두고 후보자 전체 다가 한 목소리로 4.15 부정선거 특검 하라고 외치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드루킹 몸통 찾아내고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재인 책임지라고 이제는 전투태세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상구대선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